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대요. 아예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시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이슈가 또 한 번 떠오르면서 대전에서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아예 대전시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권고했고요. 대전시도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스타트를 끊고 대전이 이어받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소비자들 부담만 늘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왕 시행되는 거 제대로 시행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은 도심 곳곳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 규격 자체도 크지 않아서 이게 경차 수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기계식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주차장을 가진 사람한테도 영향권입니다. 건물 주차장도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념이 일본으로 가면 맨션이잖아요. 맨션 주차장도 외부인이 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를 1962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차고지는 집에 있는 주차장, 아파트나 건물에 있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민간 유료 주차장 같은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홍콩도 차고지 증명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라는 걸 따로 명시해두지는 않았는데 부동산을 집 따로, 주차장 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주차장을 구입해서 등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교통 체증만 보면 의외이긴 한데 홍콩은 그래서 자동차 보급률이 10% 내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한 사람이 자동차 2대를 갖지 말라는 규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아예 못 산다는 거니까 자동차 보급률을 조절할 수 있고 보급률을 조절하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죠. 애초에 주차장을 지정한 다음에 차를 사는 거니까 주차 스트레스도 없어질 거고요. 전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교통체증도 해소가 가능할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장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차고지 증명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잖아요. 아파트마다 전기요금을 쓰려면 관리비 장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계속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려면 어떤 차가 등록되어 있는지 필요하고 만약 충전할 때마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아파트에서도 대략적인 전력 수요량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국가적인 단위로 보면 아파트별 전력 수요량이 모여서 시, 도, 전국 이런 단위로 수요량 계산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보급해야 할지도 파악이 되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작은 국토가 반으로 갈라져 있기까지 하잖아요. 일본보다 열악한 환경이라서 오히려 더 빨리 도입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벌써 2,500만 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이미 근처 주차장만 가봐도 심각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례를 볼 때마다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갖춰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1962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올해로 딱 60년이 된 겁니다.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일본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 지 60년이나 지나서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왕 도입하는 거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차주들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고 쓸데없는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차고지 증명제도 역사가 나름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93년에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제한됐고요. 그 이후에 1995년, 1997년에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이 보류되어 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 지역은 제주도죠. 2007년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9년에는 중형차 이상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소형차하고 경차까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대전시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대전이 꼽혔거든요. 전국 불법 주차 민원 건수는 15,000건이 넘습니다. 백분율로 보면 대전시가 20%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9%, 서울이 12%, 나머지는 다른 지역들이 차지했습니다. 대전은 사실 주차장 면수 확보율이 양호합니다. 12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성구가 181%로 가장 많았는데 중구는 80%에 불과했습니다. 중구는 10대 중 2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동차 등록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대전시만 보더라도 2013년에 60만 6천 대 수준이었던 게 2017년에
전에 66만 대까지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69만 3천 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아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통 이런 권고 조치가 내려오면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권익위의 차고지 증명제 등 주차장 해소 방안을 위한 권고안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관련 방안을 논의해서 권익위 권고대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 이어서 대전시까지 차고지 증명제 시범 운행 사례가 되는 거고, 주차난은 특히 수도권에서 심각하니까 수도권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경제 순환 구조까지 신경 써야 하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지정 문제입니다.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만 부여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제주도에서 관련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제주도일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 운행 차량이 40만 3,400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건 작년 12월 말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신규 등록 대수가 720대 늘어난 건데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50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영업용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가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렌터카만 늘어나고 일반 수요가 줄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렌터카가 매월 많으면 200대에서 300대 이상 신규 등록될 때가 있어서 도내 운행 차량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역외 세임 차량도 많아서 현재는 이 부분을 통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제주도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일반 차주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주도랑 수도권은 조금 다른 게 제주도는 렌터카가 단기 렌터카로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장기 렌터카나 리스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렌터카랑 리스차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차주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거든요. 얘네들을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가뜩이나 장기 렌터카 수요도 많아서 하나마나 한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고지 등록 기준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미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죠. 재밌는 건 뭔가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는 거라면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없어야 하는데 고가도로 밑에는 이미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된 지 오래고요. 도로 위에 있는 안전지대 같은 곳들도 화물차 주차장이 된 지 오래죠. 아파트 단지 주변 가보면 불법 주차한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도 엉터리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고지가 등록된 차들인데도 불법 주차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고지 증명을 대행해주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브로커라고 표현했냐면요,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지로 위장해서 등록해버리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화물차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바닥은 폐자재로 넘쳐나고요. 그런데 여기가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차고지 관리자가 뭐라고 했냐면 차고지를 영업용 화물차를 가진 개인한테 빌려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차고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증명해 준 브로커는 땅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위한 차고지가 아니라 서류상 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 말이 주차장이지 그냥 허허벌판인 곳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고지 주소도 파주, 연천, 포천, 용인, 화성같이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기도 외곽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차고지 약식 도면,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 차고지 임대 계약서 같은 것만 있으면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종이 서류를 위장만 하면 차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차고지 증명제가 일반 승용차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뉴스에 나온 게 2017년입니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동안 나아진 게 없죠.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난 해소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거든요. 나라에선 지원금이 나갈 거고 건물주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차주들은 주차장 등록 때문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을 찾을 거고 가격이 오를 위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두 동이 있어요. A동은 주차장이 딱 적정한 수준이라 사람들이 몰렸고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B동은 주차장이 세대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A동으로 사람이 더 몰릴 거고 이렇게 되면 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모든 정권한테 과자처럼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오를 거라서 서민들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면 관련 제도나 법도 같이 수정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차고지 증명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차는 시행 중이잖아요. 이거부터 제대로 개선한 다음에 대형차, 중형차 이상, 소형차 이렇게 확대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시행 이후부터 구입하는 차에만 적용할 건지 아니면 시행 이후에 기존 차들도 점차 도입하도록 해야 할지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가구당 2대 이상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할 건지
한 대 사려면 무조건 등록하도록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진짜 한 대도 간신히 생계 때문에, 그러니까 4인 이상 가구인데 생계 때문에 1톤 트럭 한 대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고지 관련 국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영업용 차 중에서도 1톤 트럭 이하 가구당 한 대밖에 없는 가구는 제외하든지 해야겠죠. 사실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저소득층 가구는 차라리 국가에서 일정 수준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 주차로 빠져버리면 진짜 법 시행의 목적이 불투명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겁니다. 개선 전 주차장 규격 말고 개선 이후에 주차장 규격으로요. 주차장을 건물주들이 갖출 수 있게 하고, 시행 초기에 빠르게 주차장을 갖추는 건물주들은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해서 보급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형태는 다양하게 둬야겠죠. 왜냐면 도심 같은 곳들은 일본처럼 기계식 주차장이 적합하거든요. 꼭 지붕이 있는 타워식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보면 이런 기계식 주차장 많잖아요. 이런 걸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동산 가격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자체별로 주차장 운영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영 주차장이라고 해봤자 자주식 주차가 거의 대부분이죠. 지하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기계식 주차장 건설을 지자체별로 늘리고, 여기를 건물주들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차주들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파트나 빌라 주변에 주차 타워나 기계식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브로커가 성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차고지 현장 확인 부서를 따로 신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고요. 처음 등록할 때만 확인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부시 점검을 해야죠. 처음에 할 때만 차고지로 용도를 등록하고 중간에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건물 올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단속해야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불법 주차 벌금 같은 것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변, 상가 주변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고지 증명제를 편법으로 해서 불법 주차하는 차들도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하고요. 일본은 이런 거 정착하는 데까지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늦게 도입하는 것이기도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